안녕하세요. 대엽 시청자 그리고 덕신이 PC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덕신이 PC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덕신 EPC 같은 경우에는 이 데크플레이트 1위 회사 중에 하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최근에는 이 건설 시장이 안 좋으면서 이 뭐 실적이라든가 건설 관련주로 움직이기보다는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워냅니다. 최근에 있었던 것은 4월 19일 날 시간으로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우리 한국 부총리와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의 면담 재건 논의가 펼쳐지면서 이 관련주로 주가 상승이 나온 것을 토대로 보면 여전히 이 재건 관련된 이슈를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제목에는 올해가 중요한 트리거 기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놨는데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젤렌스키가 처음으로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내용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대부분 오전에 갭을 뜨고 있는 상태죠. 뭐 어느 정도 차이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이슈 때문에 현재 상승이 나와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간 나온 이슈죠. 이 젤렌스키가 이제 전쟁에 지쳤나라는 제목과 함께 몇 개월 내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종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은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전쟁을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측이 뭐 비공식적으로 올해만 들어서 벌써 3번 넘게 종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휴전에 대한 부분을 협상안을 하자라는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젤렌스키가 먼저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 세계 대다수가 지지할 이 전쟁 종식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자기네들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계획을 언제 얘기할 거냐? 자, 몇 달 내에 열릴 이 두 번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에서 해당 관련된 계획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4차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6월 15일, 16일 이렇게 열렸었고 지금 현재 폐막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재 4차례 정도가 열리게 됐었고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아마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는데 이 11월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평화정상회담을 열겠다라고 밝혔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때 만약에 종전과 관련된 계획을 내놓겠다라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파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주에게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전에 있었던 뭐 1차에서부터 4차까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러시아 이 당사자죠. 러시아 자체가 참여를 하지 않은 평화회담이었고 그리고 뭐 우방국인 뭐 중국 역시 전혀 참여를 하지 않은 평화회담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중재를 하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뭐 어떤 평화회담이라서 크게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잡히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월 달에 들어서 이 푸틴이 그리고 이번 년에 들어서 벌써 3번이나 이 휴전에 대한 부분, 종전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번 해에 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한 것이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좀 겨냥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올해의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쟁이 조금 다른 양상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과연 전쟁에 대한 종식 그리고 휴전을 할 거냐 요건데 결국에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사실 뭐 변한 거는 없어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주장을 하는 것은 러시아 군의 완전에 대한 철수 그리고 얘네들이 빼앗긴 영토에 대한 완전 복원을 기준으로 해서 평화 공식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빼앗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해줘야지 평화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이번에 평화 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좀 밝힌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이제 긍정적인 소식을 봤다라고 하면 또 약간 안 좋은 소식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재건주에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될 뻔한 상황 속에서 이 주가의 하락은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주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안 좋은 소식은 이런 전쟁에 대한 확대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추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언제 뭐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으나 현재는 이러한 전쟁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참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헤즈볼라가 무장 단체죠. 사실 뭐 이 헤즈볼라를 뒷배가 있는 게 이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싸움이다라고 보셔도 무방을 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실제로 전쟁이 확대될 것인가, 확대되지 않을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뭐 자국민에 대한 대피 소식이라던가 또는 뭐 이런 그 영사관 같은 뭐 철수 소식 이런 게 굉장히 전쟁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미국 측에서 뭐다 자국민 대피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게 되면서 사실상 뭐 전쟁이 개인적으로 안 됐으면 좋겠지만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지수가 하락을 하든 재건주들이 대부분 하락이 나오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이슈가 또 한몫을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주가가 사실 힘은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조금 덜 받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관련주들은 그래도 갭이 한 2, 3%씩 뜨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히림이나 뭐 SG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12%, 14%까지 장중에 올라가고 있으나 이 덕신 EPC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영향이 조금 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조금 차트를 넓게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사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큰 지지선이 있는데 여기와 상단에 큰 저항선이 있는 여기 가격대 안에서 주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이쪽 위에서부터는 사실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에 해당 관련해서 사실 건설주도 그렇고 이러한 그 자재업체도 그렇고 뭐 어쨌든 간에 올해가 되게 하반기가 기점이 트리거 일어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있죠?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이 금리 인하만큼 사실 건설주에겐 더 좋은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첫 번째 있고 또 덕신 EPC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셨듯이 이런 재건 관련된 이슈가 또 11월 전에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더 5차 아무래도 평화회담이 될 것 같은데 이때 또 종전에 대한 세부 계획 내용을 발표했다고 하니까 이때 또 중요한 작용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거래 대응과 거래 대금 없이 계속 조금 시장이 소외되면서 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어떤 행보에 대한 부분을 거쳐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위쪽 구간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위쪽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손절할 수 있는 기간은 훨씬 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어떤 상황의 정세가 다시 한 반전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